활동 1, 활동 2, 활동 3, 활동 4 있어요. 보통 주 1회 수업한다고 저희가 기존에 한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주 1회 수업하실 때 매주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 이렇게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첫째 주에 요거 아이들이랑 같이 인공지능이 뭔지 배워볼까 같이 얘기해보고 요런 거 뭐 이제 붙이고 선긋기 활동 같은 거 해보고 활동 1로 얘를 움직이면서 같이 체험하는 활동 이렇게 1주차 했어요. 그럼 2주차 때 뭐 하느냐? 지금 여기 보면 파트 2 되어 있죠. 파트 2는 어떤 페이지냐면 AR, VR 페이지예요. 그래서 지금 파트 2 첫 번째 장 펼치면 여기거든요. 요게 어떤 페이지냐면 핸드폰으로 여기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비추면 지금 여기 길찾기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 설치해서 요 교재를 이렇게 비추면 거기에 화면이 나와서 애들이 그걸 다 같이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그게 1주차 때 20분 정도 했던 이론 수업 있죠. 요 이론 수업을 대체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이론 수업을 AR 활동으로 한번 하고 그럼 또 20분 정도가 지나고 20분 정도 남잖아요. 그럼 20분 나머지는 요 파트 2 요거를 실제로 교구를 가지고 아이들이랑 돌아가면서 체험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셋째 주에는 뭐 하느냐? 셋째 주에는 그 다음 페이지, 그 파트 2의 다음 페이지인 요 VR이 있어요. VR 페이지는 어떤 거냐면 또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에 끼고 VR 이제 실행을 시키면 VR을 봐야 되는데 VR 안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사분들이 이제 수업하시면 지금 4반이시면 오늘 안경 4개를 드려야 되는데 택배가 늦게 와서 오늘 못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택배로 안경 4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거 끼고 아이들 한 명씩 VR 보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체험 수업하고 그럼 얘기하시면 기다리는 애들이 할 게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원에 지금 교실마다 TV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없나요? 그 핸드폰과 TV 연결할 수 있는 잭을 드릴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TV가 있으시면 그거 보고 하시면 되고 VR 같은 거 만약에 그 TV가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아이들 이렇게 VR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주차 2로는 이 VR 체험하는 걸 대신하는 거고 여기에 활동 3에서 요 보드판 요걸 조립해서 애들이랑 같이 여기 목표 찾아가는 활동 이렇게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넷째 주에는 여기 가지고 이제 활동만 하는 거예요. 이론 없이. 활동만 하다 보면 요거 다음에 금방 할 게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때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선생님들이 주체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요 교구가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는지 5, 6, 7세 각각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 교재 전체 구성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교재 그 교구 뭐 작동 방법이나 이런 게 조금 까먹었다 그러면 교재 마지막 페이지 이렇게 지금 보시면 거의 모든 교재마다 다 있어요. 이렇게 작동 방법. 요거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마지막에 여기 체크리스트 한번 체크해서 나중에 가정에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 체크리스트를 왜 만들었냐면 그 교재에 AR, VR 파트 2 있잖아요. 요거를 선생님들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원해서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근데 선생님들 좀 성향이나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연결해서 실행시키고 하는 것도 간단하지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요거 AR, VR을 가정 연계학습으로 가정에 안내해 주셔도 돼요. 어머님들은 집에 핸드폰 다 갖고 계시고 아버님도 갖고 계시니까 아이들이 집에 갔을 때 요 AR, VR 활동 같은 거 이 교재가 나중에 한 달 뒤에 나갈 거잖아요. 그럼 그때 여기 페이지 AR, VR 그 컨텐츠 어머님이 집에서 아이들이랑 가정 연계학습을 해주세요 하고 선생님들은 이론하시는 그 원래 말씀드렸던 둘째 주, 셋째 주 이론 시간을 온전히 이거 실습만 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실습하면 생각보다 이거 몇 번 해보면 할 게 없을 텐데 하실 수 있는데 이제부터 그래서 교구 각각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조종기 옆에 보면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 길게 누르면 켜져요. 네. 그리고 동시에 그러면 이거 2개 키면 섞이지 않아요?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요거 키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서로 다르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설명을 더 드리면 조작법은 딱 4개예요. 앞으로, 뒤로, 왼쪽, 오른쪽. 요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5세 아이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작법이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인 걸로 저희가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로 움직이기만 하면 아무리 요즘 5세 애들도 똑똑하기 때문에 금방 재미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원래 코딩용 프로그램으로 나왔는데 그게 요 기능이에요. 잠시만요. 세이펜 아시죠? 그래서 세이펜으로 코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코딩 명령어고 얘가 실행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찍고 실행하면 얘가 이제 두 칸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칸 있는 거 말고 여기 오른쪽 회전, 왼쪽 회전도 넣을 수 있어서 찍고 오른쪽 회전, 왼쪽 회전, 앞으로. 그럼 이렇게 실행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교재 1호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활동 4 한번 보시면 이거를 카드를 올려 이제 카드 찍고 모양대로 가는 게 있어요. 그 밑에 판이 밑에 보이시죠? 그래서 실제로 이 교재 위에 이 보드판을 올려놓고 아이가 이대로 자기 교재 밑에 이렇게 똑같이 놓고 그대로 찍어서 실행해서 이 위에서 움직여보는 활동을 교재로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뭐 감정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저연령 친구들이 하기에 되게 좋아하게 나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교구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많이 하는데 이제 요거 설명드릴 게 어떻게 보면 원에서 수업하실 때 제일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주, 3주 이론을 이제 가정학습으로 뺐어요. 그러면 활동하는 게 줄잖아요. 그럼 요거 교재에 있는 걸 다 하는데 3주 정도면 선생님들이 보통 수업 다 하시거든요. 그럼 4주차 때 할 게 없잖아요. 그때 어떤 걸 하시면 되냐면 얘는 체육 활동이 돼요. 얘를 가지고 어떤 체육 활동이 되냐면 이렇게 놨잖아요. 저기 카드 위에 올려놓으면 달리기 모드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잡고 위아래로 흔들면 앞으로 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제자리 달리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회전해야 될 때는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그리고 아래로 놓고 회전하면 오른쪽으로. 네. 그래서 애들이 이걸 갖고 선생님들이 목표 만들어서 좀 어려워서 그래서 피니시에 도착하면 끝나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추는 애들이 이제 직선 코스로 이렇게 놓고 조별로 달리기 활동을 해요. 두 번째 차추는 장애물 하나 놓고 피해가기. 그리고 원의 의자나 여러 가지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교실에 있는 거 배치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요런 달리기 모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골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얘가 골프 공이 되고 얘가 골프 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야 될 방향이 아이들이 잡고 스윙을 하면 그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활동할 때는 바닥에 테이프나 이렇게 풀로 잠깐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딱 해서 그냥 기본 긴 길에 아이들 동시에 3-4명 골프 게임 같은 거 할 수 있고, 뭐 나중에는 원에 이렇게 장애물이나 그림 같은 거 종이에 그려서 바닥에 해놓고 피해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체육 활동으로도 4주차에 매주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만 하시면 적어도 1학기 동안 수업 뭐 할 게 없다 이런 뭐 그런 내용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기본적인 체육 활동 같은 거 할 수 있는 달리기랑 골프 기능 있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체육 활동은 아닌데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고양이 찍으면 이런 걸로 뭐 3월 달에 4주차는 달리기, 4월 달에 4주차는 골프, 5월 달에 4주차는 이걸로 뭐 노래 음악 같은 거 활동하는 만들어 보기 체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6월 달의 마지막 주차는 달리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장애물 설치해서 7월 달의 마지막 주는 골프 장애물 설치해서 8월 달은 방학 뭐 이런 식으로 2학기 때도 여러 가지 활동으로 만들어서 돌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얘 핵심은 요거거든요. 요게 어떤 거냐면 네, 경찰서, 병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를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교육 프로그램을 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교육 프로그램들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얘가 뭐 코딩을 찾아서 길을 갔어요. 목적지를. 그럼 목적지를 갔으면 얘가 목적지에 잘 도착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갔으면 갔다, 안 갔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안 갔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도착을 했다. 그러면 소리가 나면서 지금 눈 보시면 경찰 마크가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병원 칸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눈에 또 병원 표시가 나고 병원 사이렌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보드판을 만들면 이렇게 길을 만들 수 있고 지금 요 반대편에 보면 이런 음식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카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여기에 도착하게 되면 이게 음식을 먹는 건데 지금 얘가 판다거든요. 아, 싫어했어. 네, 판다는 대나무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나무를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좋아하면서 막 맛있게 먹는 이런 소리와 효과음이 계속 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까 그 교재 위에서도 만들어서 움직이거나 그 크게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면 똑같은 반복 학습을 하더라도 이 움직이는 대로 조작하는 대로 명확하게 가고 얘가 이 바닥에 있는 보드판 그 판과 연동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러 번 반복 활동을 해도 그렇게 질려하거나 재미없어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동법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 전원이 있죠. 밑에 전원 이렇게 켜시고 네, 눈 불 들어오는 걸 보시고 여기 전원 버튼 보이시죠? 요거 그냥 누르면 두 개 연결돼요. 그럼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명령어를 만들어서 실행만 시키면 됩니다. 이동하기에 아무것도 안 꽂고 실행을 하면 앞으로 가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꽂고 시작을 누르면 앞으로 갑니다. 한 칸. 요게 한 칸이거든요. 이동하기. 네. 그리고 이렇게 위로 꽂는 게 앞으로 가는 거랑 똑같아요. 코딩 블럭인 이유는 원하는 대로 내가 조립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넣고 꽂고 실행을 하면 오른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넣고 실행하면 왼쪽으로 한 칸, 그리고 밑으로 놓고 실행을 하면 뒤로 한 칸,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코딩 블럭이 뭐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좀 신기하긴 하다만 이동하는 건 다른 코딩 교구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얘 코딩 블럭이 저희가 봤을 때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두 개 반복하기랑 만약이에요. 여기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제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라고 이렇게 아까 명령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반복하기 안에 두고 실행하면 계속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리고 지금이 어떤 순서로 실행되고 있는지 이게 눈에 보여요. 불이 들어오면서. 근데 다른 코딩 교구에서 반복하기라는 개념이 교구에서 아이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아까 거기서 보면 곱하기거든요. 근데 이 반복하기 기능이 제대로 들어가려면 가로랑 곱하기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유아 친구들이 수학에서 가로랑 곱하기를 6살 때 벌써 배우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반복하기 블럭 안에 앞으로 이동해서 한번 오른쪽으로 회전한다. 이렇게 계속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시면 앞으로 가서 네. 오른쪽 회전, 오른쪽. 그다음 앞으로 가서 또 오른쪽이죠. 네. 앞으로 가서 또 오른쪽. 그래서 결국 다시 일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자리를 계속 반복해서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반복하기 개념 자체가 실제 성인들이 배우는 코딩 학습을 처음 시작하는 대학생 20살들도 어려워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자체가.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기 쉽게 아이들이 이해하기 직관적으로 쉽게 만들었다는 게 엄청 큰 장점이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친구들이 아까 코딩 배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친구들이 저희가 초등학교 가서 코딩 수업을 해요. 실제로 지금 작년에 5학년 수업을 했는데 어떤 수업을 하냐면 엔트리라는 프로그램을 쓰라고 나라에서 지침이 내려와요. 근데 그 엔트리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면 화면 안에 이 캐릭터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럼 거기에 이동하기, 앞으로 가기, 왼쪽 회전하기 이런 명령어 블록들이 있어서 그걸 조립해서 시작하면 여기까지 가는 걸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근데- 딸 중일인데 그거 수업하다 나 머리 쥐난 줄 알았어. 그런 거 봤을 때 이 개념을 한번 체험을 해보고 가네와 안 가네는 차이 크겠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가서 애들한테 수업을 해봤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난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서 정확한 만점을 받으려면 이 반복하기랑 조건을 써야 돼요. 근데 이걸 안 쓰면 그냥 이동하기를 막 10개, 20개 넣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선 틀린 답이라고 해요. 특히 또 우리나라 교육상 이게 안 되면 오답이라고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 반복하기라는 개념을 그때 초등학교 4, 5학년 친구들도 처음 가서 알려줘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블록으로 그 친구들도 해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만약에 전방 센서가 있으면 해놓고 근데 소리는 어떤 소리를 낼 수 있냐면 여기 숫자 옆에 그림 있죠. 그림 내면 그림 소리가 나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제 3번 강아지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나요. 그렇죠? 근데 앞에 이렇게 손을 두고 실행하면 강아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앞으로 가다가 앞에 뭐가 있으면 뒤로 가서 돌아서 봐. 이런 것들을 얘네들을 다 조합하면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원에서 수업할 땐 그런 건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초등학생 애들도 쓸 수 있는 그런 용어로 개발된 교구인데 유치원에서 간단하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볼 수 있게 돼서 저희가 6세용으로 이 코딩 교구와 함께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도 켤 수 있어요. 이게 눈에 불 켜는 거. 그래서 LED 켜기를 할 건데 LED를 어떤 색깔로 켤 수 있냐면 숫자 색깔 보이시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파란 색깔 얘를 넣으면 불이 켜질 겁니다. 지금은 안 켜져요. 왜냐면 앞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여기다 놓고 켜지면 지금 불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켜기, 이동하기, 그리고 소리 내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반복과 만약 요게 1년에 들어갈 건데 이 반복과 만약도 거의 2학기 정도 돼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시면 아까 얘도 교재 2학기 보시면 교재 활동하기 보시면 그 칸 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직접 그 교재 위에 놓고 아이들이 자기 교재 펴고 만약 이런 데면 이제 유치원에서 빵집으로 가보아요잖아요. 그러면 유치원에 놓고 빵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2칸 앞으로 가야 되니까 요걸 가지고 이동하기 2개 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복잡해지면 요 종이 보드판이 교구 하나당 하나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한 칸, 2칸, 3칸, 4칸, 5, 6칸이니까 이동하기로 모자라잖아요. 어떻게 이동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하시냐면 이거를 아이들한테 6개를 다 설계해서 한 번에 가라 그러면 6세 친구들은 못해요. 그냥 처음에 얘가 여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럼 앞으로요. 그러면 애들이 한 칸씩 가보는 거예요. 하나 갔죠. 하나 가고 실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 가려면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회전해서 가고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칸씩 그냥 아이들이 한 칸씩 계속 목적지 갈 때까지 계속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또 앞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 칸씩 친구들이 해보면 자기들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능하면 스스로 직접 계속해서 목표 활동하게. 그래서 만약에 3주 정도의 교재가 일찍 다 끝났다. 그러면 요 보드판 펴놓고 활동하게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그럼 아이들한테 지도할 때, 자, 오늘은 호랑이에서 양까지 가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친구 조별로 만약에 이제 교구가 수량이 한정돼 있으니까 각 조의 첫 번째 친구가 그럼 블럭 조립해서 호랑이부터 양까지 가볼까요? 해서 양까지 가면 다음 친구 넘겨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시간을 만약에 돈다 그러면 4인 1조다 그러면 한 명당 5분. 5분 동안 자유롭게 하도록. 근데 중간에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친구만 이거 연결이 끊어져서 이걸 또 누르면 이제 꺼지니까 안 된다 그럴 거거든요. 그럴 때 그냥 그러니까 다시 눌러서 켜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켜주시고. 그래서 안 되는, 그러니까 활동이 안 되는 친구들만 선생님이 봐주시고, 여기로 안 돼. 선생님 저 여기서 멈췄어요. 뭐 못 가겠어요. 그러면 답을 안 알려주셔도 돼요. 답을 알려주는 게 오히려 특별히 더 좋은 교육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5분 시간 되면 자 다음 친구 또 그럼 다음 친구 해보고 또 다음 친구 이렇게. 그렇게 한 바퀴 다 돌면 20분 이제 활동 시간 같은 게 다 끝나니까 아이들이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했어 그러면 어머님들이 물어보면 이거 가지고 여기서 어디까지 이렇게 내가 직접 조정해서 가봤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반복 이런 거 해봤다. 조건 해봤다. 그래서 이제 글자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뭐 앞에 이동하기라든지 이런 모양 깃발 같은 표시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럼 시작 블럭 꽂아봐 그럼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 깃발 모양 블럭 빨간색 깃발 모양 그러면 이거 놓고. 그래서 이거 함수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또 쓸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제가 설명해 주셔도 어차피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요건 제가 나중에 1학기 한 중반이나 끝날 쯤 잘 되고 계신지 확인하러 올 때 그때 또 알려드리고 그러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요렇게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이해 안 되시거나 어려운 거 있으세요? 실제로 해봐야 돼. 네네. 그러니까 얘는 충전하는 게 한 번 충전하면 1시간 충전 완충이고 4시간 작동돼요. 근데 얘네들은 충전 안 해도 되거든요. 얘만. 근데 얘는 1시간 충전하면 1시간 작동이에요. 그래서 얘만 수업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충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요렇게 요거 이따가 요 옆에서 바로 하셔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지금 여기는 원이 바닥에 넓고 커서 크게 사용할 일이 없는데 요게 이동하기 위해서 1 하면 한 칸 원래 앞으로 가잖아요. 2 하면 2칸 가요. 네. 한 번에 180도 회전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쪽을 위로 넣고 해야 좀 이해가 쉬우시니까 이걸 그래서 뭐 애들이 책상에서 하는데 자리가 좁다 아니면 애들이 만든 지도에서 해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걸 한번 누르면 소수점이 돼요. 그럼 만약에 0.5면 1의 절반이잖아요. 반만 네. 움직이는 그러면 원래 1 가던 것보다 반만 움직여요. 그래서 만약에 줄여서 0.1로 하면 앞으로 조금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여기 옆에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확보가 됐어요. 기존의 조작 방식이나 이런 건 다 똑같거든요. 요거 누르면 이륙, 누르면 착륙. 근데 지금 이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손가락 넣잖아요. 한번 넣어보세요. 새끼손가락 한번 팍 넣어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어른 성인 새끼손가락 아니면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 새끼손가락 한번 넣어보시면 이게 이제 완전 아프지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수업을 할 때도 다치거나 위험할까봐 드론 체험을 이제 수업을 실습을 안 하시는 선생님들은 안 나오신다 이거죠. 조작 방법도 똑같아요. 그 드론이랑 조종기랑 왼쪽 스틱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해야 연결이 되니까 페어링 고는데 그 페어링 과정이나 이런 것도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왼쪽 스틱을 누르면 위에 걸 누르면 이륙 그리고 자동 페어링이 돼서 가만히 있고 그전에는 이렇게 움직이면 꽤 심하게 막 요동쳤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가만히 두면 그냥 속도가 천천히 유지가 돼서 제가 아무 조작도 안 하는데도 잘 움직여요. 그렇게 돼서 이제 오른쪽 스틱이 앞으로, 뒤로, 오른쪽, 왼쪽. 요 스틱만 보세요.
앞으로 가려면 위로, 뒤로 가려면 뒤로, 왼쪽으로 가려면 왼쪽,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 근데 어느 방향 기준이냐면 이게 불 나오고 있는 앞에 방향 기준이에요. 만약에 반대로 돼 있으면 앞으로, 뒤로, 왼쪽, 오른쪽. 그래서 얘를 회전하는 건 이 왼쪽 스틱을 왼쪽으로 하면 왼쪽 회전,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회전. 그리고 왼쪽 스틱을 위로 올리면 상승, 내리면 착지인데 또 요게 장점이 뭐냐면 위로 올리잖아요. 전 예전에 위로 올리면 막 튕겨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올리면 딱 붙어요. 위에가 평평하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위로 갑자기 올리면 조금 튕겨 나갈 수도 있긴 한데 거의 없어요. 무조건 올리면 위에 딱 붙어 있습니다. 소리는 조금 요란해지지만 정신이 사납진 않다는 거. 네, 그래서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끝까지 착지하셔도 되고, 그냥 아이들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왼쪽 스틱을 아래로 내리라고 알려주셔도 되고, 요거를 한 번 더 누르면 착지를 하니까 누르면 위로 됐다가 다시 누르면 착지해서 거기다 손을 이렇게 갖다 대는 거죠. 내 손 위에 이걸 조종하는 것보다 착지할 때 손을 대는 게 빠릅니다. 이렇게 만지거나 터치해도 뭐 방향 조작감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고 적절히 금방 유지가 되기 때문에 비행 안정성 플러스 아이들의 안정성 같은 게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